자, 2021년 8월 9일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거의 틀려본 적이 없다라고 계속 우기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틀린지 안 틀리는지 계속 한번 봐보세요. 틀리나 안 틀리나. 웬만해서는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원래 저는 빠지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다 박살이 나야 종목을 쉽게 먹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타이밍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빠질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3200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사상 최고치 신고가에 준하고 있는 거죠. 지수가 1000대가 아니고 2000대도 아니고, 예전에는 지수 2000만 가더라도 고점이라 그랬었는데 지금 2000을 훌쩍 넘어가고 지금 3200에서 놀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지수는 오늘 강보합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의 흐름은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제약주들이 굉장히 약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쪽은 상한가도 오늘 나오고 에코프로,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굉장히 강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고, 뭐 지난주 상지 EDP도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 하여튼간 오늘 굉장히 강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2차전지만 강한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주도 강했고요. OLED 장비, 폴더블폰 관련주들,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뭐 등등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 경협주들하고 뭐 제약주들하고 뭐 일부 다른 섹터들도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 뭐 그래도 지수는 계속 이렇게 강보합 약보합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코스닥은 막판에 플러스로 마감이 됐네. 그래도 뭐 계속 이랬죠. 오늘 하루 종일 지수가 뭐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 건데, 뭐 내일도 비슷할 거예요. 뭐 내일 올라가는 거 아니면 뭐 밀려도 뭐 폭락은 없을 거니까 어차피 갈놈들은 갑니다. 지금 8월장은 그런 장세라 그랬고요. 갈놈들은 계속 가고, 아침서부터도 계속 그랬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뭐 갈놈들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밀리다가 갑자기 딱 반등을 주니까 IT 부품들이 다 살아났죠. 장중에 뭐 그렇게 움직였는데 뭐 아침부터 이슈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아직은 뭐 뉴스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얘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갤럭시 언팩 행사가 11일 날에 있을 것이고, 하반기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감이 많고, 그 다음에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DDR5 전환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반도체, 폴더블폰, OLED 이쪽의 이슈들이 계속 장중에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때문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자 얘기들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흐름들은 그냥 예상대로 좋았습니다. 왜냐면 IT가 이쯤 되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선 가져야 되는데 오늘 갈 거냐 내일 갈 거냐 문제였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고요. IT 부품주들. 이번 주 오늘도 굉장히 강했고, 이번 주 내내 좀 강세를 좀 유지를 해줘야 돼요.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들어줬는데 내일서부터 20%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그리고 가서 잠수 탄다. 그러면 진짜 참 골치 아픕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IT 부품주 순환매와 지속 강세, 가는 거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랑 코스모신 소재 보면 미쳤잖아요, 그렇죠? 코스모신 소재도 이렇게 강하게 튀어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치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줘야 IT 부품주들이 가는 맛이 좀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 IT 섹터들 좀 두고 봐야 된다. 왜냐면 아직 이런 흐름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 이 정도의 흐름은 아니고 적당히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IT 부품주 움직이는 게 기아 1단부터 6단까지 자동차 수동기어를 보게 되면,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이 기아 1단이라 그랬고요. 목요일날이 기아 2단이라 그랬나? 그리고 금요일날이 기아 2.5단인가 그랬어요. 맞을 거예요. 수요일날 기아 1단 들어갔다, 목요일날 기아 2단, 그 다음에 금요일날이 이제 2.5단,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아니고 2단계에서 3단계 중간 정도에서 3단계로 가는 중, 3단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월요일날에 IT 부품주 아침에 딱 보자마자, 그때가 아침에 10시였죠. 10시 타이밍에 지금의 흐름들은 기아 3단을 놓고 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4, 5, 6단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가는 거면 이거는 기아 6단 걸린 거죠. 자동차 기아 6단이면은 가장 빠른 속도, 힘은 좀 떨어지더라도 속도는 가장 빠른, 그래서 기아 6단이 걸려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IT 부품주 좀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분위기는 IT 부품주들만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두 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 자, 오늘 에코프로 상한가를 갔고 2차전지 섹터들인데, 에코프로 자체 내에서는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 분석이 급등했다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오늘 2차전지 아침에서부터 해서 강했던 이유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한 50% 정도를 무공해 차로 만들겠다, 2030년도까지. 그래서 신차 판매량의 이제 40%에서 50% 정도, 한 절반 정도를 그렇게 전기차 내지는 이제 무공해 차로 바꾸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슈도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는 그렇게 강하게 안 움직였는데, 오늘은 애플카 실무진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극비리 방문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애플카 실무진이 전용기 편으로, 비행기죠, 전용기 편으로 SK그룹과 복수의 자동차 여러 가지 자동차 업체를 찾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기대감과 기대감이 또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오늘 IT 부품주에서 2차 전지가 오늘 왼쪽이 좀 강했던 흐름이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하고 후성도 2차 전지긴 하지만 이 후성도 방송에서 4,800원에 추천했던 거고요. 에코프로도 방송에서 27,000원에 추천해가지고 오늘까지 그 상한가 들어간 것까지 수익률이 357%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655.7%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 실시간 추천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2차전지 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어렵고, 뭐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놓은 거는 계속 갖고 가세요. 뭐 10,000% 갈지도 압니까? 일단 여기서 좀만 더 움직이면 이제 1000% 가는 거고, 뭐 10,000%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뭐 옵션도 아니고. 어쨌든 655.7%. 요게 2020년 4월 1일, 작년이네요. 그죠? 작년 7,000원짜리 추천한 자리에서 벌써 655%를 달성하는 그런 흐름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좀 부담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하겠다?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그때 사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여기서 찾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급등주 검색기 뜰 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을 건들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후성도 지금 그렇게 가는 중이고. 자, 두 번째는 유니테스트. 자, 유니테스트.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렸는데, 가석방 심사위가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고 그래요. 뭐 이걸 알면은 뭐 정부에 뭐 관련된 사람들도 잘 모를 텐데, 이건 일단 오늘 가석방이 결정이 되면 13일 날에 출소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출소를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거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인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 출소가 가석방이 안 된다라 그러면 저는 그리고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안 되면 12월달 크리스마스 때 좀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내년에 7월 만기 출소니까. 그래서 뭐 그 전에는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뭐 이거는 나중에 뉴스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도 움직이고, 뭐 반도체 장비도 움직였는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잖아요. 조정받을 때 사야 돼요. 조정받을 때. 지금 종목들이 다 신고가로 좀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요게 한 3, 4일 전
이 정도만 됐었어도 매매로 들어가기 괜찮고, 아니면은 요 모양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날바닥인 거고 여기는 이제 거래량도 없고 좀 애매하고, 여기서는 좀 애매해도 한 이쯤 정도 모양이었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돈만 하고, 한 요 정도의 모양이었으면 딱 괜찮은 모양이네. 이런 데서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만큼이나 떴잖아요 벌써. 요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15% 올라가기 부담이 돼서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그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테마주 두 개 분석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자, 오늘 대덕전자주 굉장히 강했죠. 바로 폴더블폰 관련주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8월 11일 저녁입니다. 오후 11시 삼성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게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갤럭시 폴드가 뭐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뭐 주가가 뭐 급등락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일단 열어봐야 알지만, 8월 11일이 땡 해갖고 그때에서 모든 게 다 폭등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올 하반기서부터 해서 이제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내년에서는 더욱더 이런 스틱형 폰들은 이제 저가 폰으로 보급 폰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성능을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삼성에서 누구 주라고 비싼 거 팔아야 되는데 저가형을 되게 좋게 만들어 버리면은 안 팔리죠. 폴드가 안 팔린단 말이에요. 폴드가 되게 비쌀 텐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텐데, 그래서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폴드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제 폴드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옵트론텍 뭐 카메라 관련주부터 해서 그 폴더블 폰, 뭐 PCB, 코리아 스케줄도 많이 움직였죠. FPCB,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 플렉서블 관련주, 오늘 그쪽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대덕전자 지금에서 좀 쫓아가기는 마찬가지 좀 그렇죠. 이게 어제까지 전의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 실린 일단 정고점을 한번 벗겨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수급을 수급도 좋네. 이건 조정받으면 사야겠네. 이거는 좋아 보입니다. 조정받으면 공략할 만한 좋은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B 테크놀로지. 자,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12월 달, 1월 달에서 서울경제TV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제 OLED 장비주들, 그때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굉장히 많이 얘기할 때거든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 여기서도 매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으니 80% 올라갔으니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팔아먹어야지. 여기서도 계속 매도를 얘기를 했고, 떨어질 때도 매도를 얘기했고, 들어줄 때도 매도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쭉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질문들이 사라졌죠. 사고 싶은 생각이 없던 거지.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는데, 내년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이 700만 대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OLED 관련주들의 강세를 막판에서 조금 땡겨주지 않았나 싶은데, 7일이니까 오늘 9일이니까 이틀 전에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조사를 했는데, 내년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은 690만 대 수준으로 7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 이제 700만 대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급성장을 기록한 610만 대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 시장에서 점유율 70% 장악하고 있는 LG전자가 판매 속도를 올리는 데다가 퀀텀닷 OLED 개발 중인 삼성전자의 TV 신제품이 이르면 내년 초에 출시가 되면서 시장 확장 요인은 충분하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솔직히 헛소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OLED 관련주를 좋아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 뉴스는 좀 약해. 그냥 너무 단순한 기사예요. 저 기사는 365일 중에 심심할 때만 나오는 기사라. 저 갖고는, 근데 웃긴 게 별것도 아닌 기사에 또 주가가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갈 때 되면 그냥 낙엽이 떨어져도 그냥 급등을 해요. 갈 때가 되면. 안 갈 때에서는 뭐 낙엽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아주 그냥 100만 톤을 들이부어도 꼼짝을 안 하던 놈들이 낙엽 하나 떨어져도 아주 초급등을 하는 게 원래 그게 주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뉴스는 별것도 아닌데 저건 뭐 얘기 뭐 저런 얘기 뭐 한두 번 했어. 그런데 오늘 저기 급등한다라는 거는 좀 냄새가 나네요.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난리 부르스를 친 게 아닌가 해서 OLED 관련 잘 보세요.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 일단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모펀드에서 35만 주 개인들이 오늘 들어올리나 다 팔았죠. 뭐 단번에 이걸 뚫고 갈 수는 없겠지만 흔들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아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조정받으면은 이것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장비주, 폴더폰 관련주 당장은 올 하반기 이슈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5점 우.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초급등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5점 우고 매수 포인트는 IT 섹터라든지 일부 바닥에서 IT가 굳이 아니더라도 살만한 종목은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있는데 이제 강한 쪽이 IT라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IT주들이 특별히 또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PCB, 폴더블 폰, OLED가 강했기 때문에 IT 부품주 점수도 90점 수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 신한수였고요. 뭐 이번 주부터 그럴지 다음 주부터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월수 금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월수 금으로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만약에 내일 안 하게 되면 수요일날 월수 금으로 이렇게 신현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그거 정해지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열심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